오늘 시승하는 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BMW에는 3GT라는 되게 걸출한 차가 있었죠. 가성비 거의 끝판왕? 그런 3GT라는 차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3GT가 단종이 되고 그 공백이 꽤나 컸었습니다. 그리고 대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차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모델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320i 투어링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 3시리즈 투어링 모델은 그냥 3시리즈랑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면이냐면 차량의 조향하는 느낌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3시리즈랑 똑같아요. 심지어 휠베이스나 이런 것까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3시리즈 투어링이라는 모델은 그냥 3시리즈 세단을 투어링 형태로 만든 차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3시리즈라는 모델은 그렇게 큰 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이 엄청나게 재미있고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기에 있어서 거의 레퍼런스가 되는 모델이 3시리즈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에 짐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버전이 나온다면 어떨까? 그런데 정작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차를 잘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팔리지 않거든요. 대중들의 인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차량들, 세단이면 세단, SUV면 SUV 이런 식의 차들을 더 선호하지 이렇게 섞어찌개들은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생산하는 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큰 모험인데 어느덧 3시리즈 투어링이라는 모델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차가 되었습니다. BMW 역시 이런 차를 만드는 게 모험이었을 텐데 확실히 차를 오래 만들어 오고 잘 만드는 애들이 차를 만들면 이렇게 신기하게 이상하게 생긴 차도 꽤 매력적인 차량이 된다 라는 걸 또 증명해주는 차량이 이 3시리즈 투어링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계속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요, 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3시리즈를 고민하신다면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그냥 럭셔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 럭셔리 모델의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물론 3시리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탄탄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향은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크기가 큰 차가 아니죠. 아반떼 정도 되는 크기가 이 3시리즈 모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내 주행을 할 때는 그리고 이런 골목 주행을 할 때는 전혀 부담 없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주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런 3시리즈 투어링 같은 모델이 더 많이 판매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시대가 변하긴 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의 욕구가 다양하긴 했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차를 사는데 이왕이면 더 멋진 차를 사고 싶지 이렇게 이도저도 아니게 생긴 차를 굳이 사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재력은 풍부한데 취향이 독특한 사람 혹은 직업이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나 이런 3시리즈 투어링 같은 모델을 구입하셨지 정말 이런 모델을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막 살까?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굳이 예술적인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누구나 필요에 의해서 3시리즈 투어링을 눈치 안 보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5, 6천만 원대의 차를 살려면 선택지가 엄청 많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제네시스도 살 수 있고, 근데 이런 차를 사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이걸 왜 샀어? 이 돈을 주고 야 그 돈이면 하면서
자, 지금은 시내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적당히 속도를 내면서 이 차의 느낌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 빠르지 않은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행하는 느낌은 사실은 3 시리즈랑 다를 바가 없어서 오히려 더 시승기가 재미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3 시리즈 럭셔리 모델을 타보신 분들께는 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3 시리즈 럭셔리랑 모든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속도를 좀 내볼게요. 이 차량의 출력은 184마력입니다. 높지 않은 출력이죠. 200마력이 채 안 되는 출력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세팅과 변속기의 조합이 차량을 굉장히 스포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3 시리즈 럭셔리가 승차감이 되게 부들부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시리즈라는 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이 노면이 다 고르진 않잖아요. 노면은 끊임없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지날 때 이 범핑 잔진동들이 올라오는 걸 딱 느껴보면, 아, 요거는 3 시리즈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도를 줄이면서 이 범핑이 조금 더 잘 느껴질 때, 그때 미세하게 계속 탱글탱글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거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이란 걸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시리즈가 주는 본연의 맛을 아직은 잃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링 모델 역시 3 시리즈 세단과 거의 모든 세팅을 동일하게 가져가니까 그 부분은 더 말할 게 없고요. 지금은 계속 시내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주행을 할 때 느낌을 제가 간단히 이 승차감을 좀 빗대서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3 시리즈가 주는 이 시내 주행 느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막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3 시리즈라는 차를 타면 일상이 되게 작은 레이싱이 됩니다. 엄청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런 도로에선 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차가 더 순발력이 있고 그리고 운전하는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가 라고 하면, 거기선 항상 으뜸이 되는 게 BMW일 거예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 차량이 투어링 모델이잖아요. 트렁크가 엄청 크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차량의 세팅을 3 시리즈랑 다르게 좀 가져갔으면 했거든요. 이 설계 자체는 3 시리즈랑 동일하게 됐지만 서스펜션 세팅을 통해서 약간 GT 같은 개념의 차를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럴 때 굉장히 3GT라는 모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3GT 모델이 있었을 때도 이 투어링 모델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 투어링에 비해서 3GT 모델은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들부들했었어요. 차는 작지만 그래도 GT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런 정도의 느낌을 또 주는 게 3GT 모델이었습니다. GT 계열은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추구하는데, 3 투어링 모델은 럭셔리가 조금 말랑말랑한 편이고 M 스포츠 모델은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애초에 3 시리즈의 큰 트렁크 버전, 이걸로 컨셉을 잡았다는 얘기죠. 이 옵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이번에 P2라는 옵션이 나오게 되면서 이노베이션 패키지, 퍼포먼스 패키지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정식 모델명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반제열 주행과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 옵션 사항으로 탑재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누군가는 반제열 주행 옵션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격을 더 낮춰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품 구성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반제열 주행이란 것 자체가 기본 옵션이 되는 시대가 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시대가 굉장히 빨리 흐르고 있잖아요. 그 불과 6개월 전, 1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이렇게 인기를 끌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 브랜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기차를 팡팡팡 터뜨리면서 어느덧 이 내연기관 차도 옵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때 반제열 주행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게 되는 흐름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제열 주행이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3 시리즈 투어링이란 모델을 보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디자인일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구매 패턴은 관성이 있습니다. 나한테 익숙한 걸 사려고 하고 새로운 제품을 사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새로운 제품을 신생 업체가 만들어냈다면 사실은 판매가 많기를 바라는 건 욕심일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시승차로 만들어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슬슬 인기를 치고 올라온 게 바로 이 3 시리즈 투어링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사실은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근데 수입차 치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적당한 실내 공간, 그리고 넓은 트렁크, 그리고 SUV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지만 넓은 트렁크, 이런 공간들이 3시리즈 투어링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였을 겁니다. 제가 지난 리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가 유행을 빨리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품으로 인해 자동차의 트렌드를 또 끌고 가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BMW고, 또 BMW의 경쟁사인 벤츠가 그걸 또 굉장히 잘합니다. 이 두 개 브랜드가 어떤 옵션을 만들어내거나 하면 그게 바로 그 시장의 기준이 되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 씬에서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영상으로도 업로드 했었던 i4 무게 이슈. 무게가 무겁다고 막 난리 났었죠. 저한테도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리고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어떤 브랜드가 어떤 상품을 개발을 했을 때 분명히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는 의미는 그게 곧 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들이 더 무거워질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숨은 뜻이 뭐가 있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는 코스긴 한데요.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속 64km, 65km로 램프를 급하게 돌았습니다. 거의 핸들 타각이 꽤 깊었죠. 그랬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원심력에 의해서 몸 밖으로 쏠리는 게 맞는데, 이 차량의 네 바퀴는 도로에 그냥 쫀쫀하게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들이 BMW가 잘하는 거죠. 네, 이제 고속주행 코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하고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악셀을 지그시 밟고 있으면서 엔진에 텐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 팍 하는 가속력은 없는데 어느 순간 속도가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엔진 소리 잘 들어보세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 이런 엔진음이 납니다. 근데 출력이 느껴집니다. 힘들어해요. 시속까지는 겨우 올라가는데 그 이상부터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동해볼게요. 네, 지금 제동하다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분명히 스티어링 휠도 양손으로 잡고 제동을 했는데 후륜이 털려서 이 후륜 쪽이 이미 차선을 거의 벗어나다시피 했습니다. 식은땀 나는데? 이게 착 가라앉아서 서는 느낌을 좀 기대했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320i 세단과는 제동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3투어링 모델로 좀 조지고 다닌다 이런 분들께서는 급브레이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응하시고 차를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회차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도로 상황이 허락한다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패들 시프트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앞에 차가 많아서 반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반자율 주행은 작동 방법만 습득하신다면 운전할 때 사실은 악셀과 브레이크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손가락 하나로 원 핑거 주행이 가능합니다. 엄청 재밌어요. 악셀과 브레이크를 전혀 쓰지 않는 상황에서 도로 표지판을 보고 시속 60km 제한도로다 라고 하면 손가락만 움직여서 시속 60으로 맞춰주시고, 60km 전용 도로를 벗어났다, 속도를 올려도 된다 하면 또 손가락만 이용해서 속도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굉장히 똑똑하게 앞차량 간격 조절을 하면서 운전자를 편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승은 그런 컨셉이 아니니까 조금 더 주행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스포츠 모드를 주행을 하면서 킥다운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엔진의 RPM을 인위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소리죠. 이런 소리는 참 좋네요. 지금은 패들 시프트로 단수를 3단에 두고 RPM을 4000 정도 쓰고 있는데 이때 들려오는 엔진음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5000rpm 넘어갈 때도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패들 시프트로 주행을 끝내고 그냥 일반적인 컴포트 모델을 주행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굉장히 조신해집니다. 에코프로로 달려볼까요? 이런 적당한 재미를 주는 차, 더 재밌는 차는 M스포츠나 M340i를 골라야 됩니다. 이 320i에서 럭셔리라는 트림은 물론 운전이 재밌긴 하지만 운전의 재미보다는 조금 컴포트한 쪽에 더 데일리성에 초점을 맞춘 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갖고 주행을 할 때는 지금 앞에 차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도로를 달리는 데 있어서 아주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와, 너무 뜨겁네요. 이 BMW의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 선바이저가 있잖아요.
보통 국내 브랜드는 여기서 이렇게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BMW 차는 앞뒤를 봐도 이게 나오는 게 없어서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은 불편합니다. 햇빛이 여기 귀 쪽은 쏟아져 들어와요. 지금은 반자율 주행으로 시동 60km에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풍경도 좀 보고 도로에 차도 막히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달리는 게 되게 좋네요. 이 3시리즈에서 20i 모델은 184마력 엔진과 ZF 8단 미션을 갖습니다. 이거는 투어링이든 세단이든 다 똑같은데요. 이런 라인업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BMW라는 브랜드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되게 스포티한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포티함과 이런 낮은 출력은 생각보다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매칭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브랜드가 바로 BMW입니다. 200마력이 안 되는 출력을 가진 차라도 재밌게 탈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국내 브랜드에서는 200마력이 넘는 차량들도 사실은 재밌는 차가 많이 없었어요. 대중의 요구가 그러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오물조물 잘 만들어낸 브랜드가 BMW였고, 어느덧 지금은 2.0 엔진, 그러니까 출력이 얼마 안 되는 엔진으로도 재밌는 차를 국내 브랜드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회사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자동차 회사,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는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만간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델이 막 대기자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중들의 관심과 인식이, 사실 이런 차가 유럽에서밖에 안 팔리는데 이런 차를 찾는 사람들도 국내에 점점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차가 엄청 막히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총평부터 해보자면 BMW 3시리즈 투어링은 사실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차량입니다. 용도에 맞춰서 사는 차량인데, 이 용도에 맞춘다는 게 지금은 범위 훨씬 넓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이 차를 구입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용도는 대부분 다 이 차량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젠 남들과는 좀 다른 차를 타보실 때도 됐잖아요. 이 3시리즈 투어링 모델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한테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